빵의 공정별 작업 과정 그 7번째 시간으로 마무리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제품의 마무리 공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전하기에 보면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서 충전물을 준비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핑물도 마찬가지죠. 토핑하기 위해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서 토핑물을 준비할 수 있고 토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품마다 특성에 따라서 하겠죠. 다음으로 냉각 포장하기인데, 냉각 포장하기는 제품 특성에 따라서 적합하게 냉각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성에 따라서 포장재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품 특성에 따라서 포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품 포장 시에서는 제품의 표시 사항을 표기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우리 빵류의 제품 마무리 단계의 수행 중거라는 사실,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충전물과 토핑물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품 속에 들어가는 식품 재료를 충전물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무리 단계에서 충전물은 다 굽고 난 이후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샌드위치 빵처럼 가운데에 들어간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전부 충전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핑물도 제품을 굽기 전에 들어가는 토핑물이 있고 제품을 굽고 난 이후에 토핑하는 토핑물도 따로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핑물은 충전물의 재료와 상호 보완하에 쓰이고 있으며 같은 재료가 충전 토핑물로도 쓰인다. 자, 충전물과 토핑물의 식품 재료는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고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쓰면 된다. 충전물로는 보통 생크림, 커스타드 크림, 버터크림, 요거트 생크림, 그 크림류를 많이 쓰죠. 그리고 앙금류는 마무리 충전물 말고 먼저 반죽 속에 굽기 전 충전물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무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잼류, 치즈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토핑물도 견과류라든지 여러가지 아이싱 설탕이라든지 초콜릿, 냉동 건과일, 또한 광택제 이러한 것들도 모두 토핑물에 마무리 단계의 토핑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냉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냉각시키는 목적은 곰팡이 및 기타 균의 피해를 막아서 제품 손실을 줄이고 빵을 슬라이스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죠? 각 구워낸 빵은 껍질에 수분이 12% 정도 있고 빵 속에 한 45% 수분이 남아 있겠죠. 어, 그런데 그 수분은 대체적으로 한 35도 이렇게 내외 정도가 될 때까지 어, 온도를 낮춰야 되고, 또한 수분 함량도 38% 정도가 되었을 때 보통 제품의 냉각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빵의 온도가 높으면 수분은 내부에서 껍질 부분으로 빠르게 수분이 이동됩니다. 껍질에서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속도는 빵과 대기 중의 수증기의 차이에 의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기 중에 수분이 없어서 건조되면은 빵도 빠르게 건조한다 이런 뜻입니다. 냉각 방법으로는 실온에서 냉각시키는 자연 냉각이 있고 적절한 온습도에서 냉각 공기를 불어넣는 에어 컨디션 방식이 있죠. 그리고 진공 냉각, 터널 냉각, 대류 냉각 등이 있습니다.
자, 빵의 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빵의 껍질과 속결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 변화를 노화라 할 수 있겠죠. 빵이 수분을 잃어서 딱딱해지고 촉감, 향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는 현상을 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수분의 증발, 수분을 이동시키며 수분 이동으로 생기는 전분의 결정하에 의해서 부드러운 상태의 내부가 단단하고 거칠며 탄력을 잃게 되는 것을 노화라 할 수 있겠죠. 껍질의 노화는 보통 껍질에는 38%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 3, 4일 지나면은 한 26에서 28%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빵은 오븐에서 나온 즉시 호화 상태에서 노화로 차츰차츰 변한다는 것. 빵은 조직이 거칠고 건조하며 신선한 풍미를 잃고 좋지 않은 그런 냄새도 풍기는 그것이 빵의 노화다. 오븐에서 나오는 즉시 노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는 첫째 저장 시간이죠. 노화는 오븐에서 꺼낸 직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빵일수록 노화 속도는 빠르다. 다음으로 저장 온도입니다. 저장 온도는 우리가 빵을 60도씨에서 빵을 만약에 보관한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3도씨 이상이 되면은 미생물의 번식이 많이 일어나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 보관한다는 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적당한 온도는 상온이고 20도씨 내외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온도가 냉장 온도라 했습니다. 냉장 온도에서 노화가 급격히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영하 한 20도씨 이하가 되면은 수분이 동결됨으로 인해서 노화가 약간 느려져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노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온도는 냉장 온도다. 그래서 빵은 사면 냉장고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합률 수분의 함량이 많으면 노화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밀가루 단백질의 양과 질이 높을수록 노화가 좀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수분을 흡수하는 펜토산의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지연된다 했습니다. 질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배합률을 조정하여서 제조 공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죽 중에 수분 함량을 높이거나 반죽에 아밀라제를 첨가하는 것도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고, 유화제를 사용해서 속에서 수분이 유화된 상태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노화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노화가 지연되겠죠. 그리고 당의 함량을 높여서 사용한다 했는데, 당의 함량을 높이면 설탕이 바로 수분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조금 지연되는 겁니다. 당이 높은 제품일수록 노화가 지연되죠. 그리고 저장 시에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 보관은 노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화에 영향을 주는 재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는 단백질의 양과 질이 좋으면은 노화가 조금 개선되겠죠. 그리고 유화제는 노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했죠. 그리고 유지 사용은 껍질의 신선도는 감소시키지만 빵 속의 질을 개선시킨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껍질에 있는 유지는 빨리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신선도하고 영향이 별로 없죠. 그리고 메가는 바로 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껍질과 빵 속의 신선도를 개선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힌 빵을 일정한 두께로 자르거나 번스, 롤 등의 칼집을 내는 것을 슬라이스한다 하죠. 이제 빵이 나갔으면 당연히 적당한 슬라이스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보통 슬라이스를 이용하는데 빵이 잘리는 속도는 제품의 유연성과 관계가 깊다 했습니다. 빵이 부드러울수록 속도가 빠르고 또한 그 밖에 빵이 이 칼날을 통과하는 속도, 칼날의 각도 등이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식하기입니다. 빵 도넛류 여러분들 글레이즈 사용해서 이렇게 토핑하는 거 있죠. 여러분 잘 보고 또 그 위에 토핑으로는 너트류나 초콜릿 등을 많이 이용해서 토핑을 하기도 합니다. 자, 조립빵류, 과자빵류, 데니시 페이스트리류 이러한 것들 나중에 구워서 마지막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장식해서 내는 빵들이 많이 있죠.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재료의 특성과 또한 그 빵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한 재료를 선택해서 맛과 모양에 어울리게 토핑에 사용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포장하기입니다. 포장이란 유통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 및 용기, 비닐에 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포장의 목적은 수분 증발을 방지하고 제품의 노화를 지연시키며 빵이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다 했습니다. 포장한 후 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전문가라면 제품에 맞는 포장 온도는 빵 내부 온도가 35도에서 40도 사이일 때 포장하는 온도가 딱 맞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오븐에 나온 이후에 빵들은 오랫동안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포장 방법에는 낮게 포장, 속포장, 급포장 등이 있고 보관을 생각하면서 포장을 해야 된다. 용기 포장의 재질수로는 합성 수지, 금속재, 유리, 도자기, 셀로판, 아루미늄 등이 있으며 제품의 특징에 맞는 포장지를 선택해야 된다 했습니다.